오늘 새벽 5시 20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금메달에 도전하는 온양여고 농구부를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공유 전기 자전거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집안 집기는 몽땅 타버렸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해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오다가 7층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안 내려나 하고는 우리는 나가서 계단을 올렸더니 여기가 자꾸 하더라고요. 계단에. 화재가 난 현장에서는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모자 관계로 발견 당시 쓰러져 있는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면서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스 밸브도 잘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숨진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하고요. 공간에 시신 부검하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아산 온양여고 농구부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전국체전을 앞둔 농구부 학생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대회를 방불케 하는 실전 훈련까지. 이마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뛰는 체력 운동으로 많이 하고 있고 몸 밸런스 키우려고 밴딩 운동이나 속 안에 있는 근육을 키우려고 근력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976년 창단한 온양여고 농구부는 현재 1학년 2명과 2학년 4명, 3학년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 이래 지금까지 전국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10차례나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엔 전국체전을 앞둔 마지막 대회인 전국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대회 MVP까지 거머쥔 강민지 선수는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대회에 1등하고 이번에 그 다음 때 체전 치르는데 1등 했던 팀이 한 번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 그 1등을 했다는 부담감을 더 받고 더 열심히 해서 순위권 안에 들려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한 체력과 팀워크가 장점인 온양여고 농구부. 지난 전국체전에서의 은메달을 서력하고 농구 명문고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발견되지 않는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서 고위험 위기가구로 예측된 3천여 명과 공동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입니다.
조사는 전화와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흥타령 춘축제 기간인 오는 26일 저녁 8시에 주무대에서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야외 공연으로 진행되며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유관순 열사의 삶과 고뇌를 담은 노래 12곡을 선보입니다. 한편 유관순 역에는 가수 손승연이 출연하며 라이브 연주는 천안시립교향악단과 흥타령 풍물단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천안 시내 번화가인 신부동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걷기 힘든 곳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부동 거리 곳곳이 흙탕물입니다. 질퍽한 진흙길에 자갈까지 있어 걷기 힘든 지경입니다. 부업 있는 신발 신을 때거나 비 오거나 하면은 되게 불편하고 좀 아파요. 힘들고. 걷기가 힘들어요. 신부 문화거리 일부 진입로를 빼고 약 2km 구간이 이 같은 모습입니다. 맑은 날은 먼지로, 비가 오면 온 가게가 흙투성이가 됩니다. 상인들은 쉴 새 없이 걸레질을 해야 하고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에 튀기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뭘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기로 유동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매출 뭐 반토막이죠. 천안시는 지난 5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리 환경이 나아진다는 얘기에 상인들도 반겼지만 4개월 넘게 공사가 이어지자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임시 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포장에 대해서 그 원인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이 폭발적인 민원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임시 포장을 할 경우 철거 예산과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다며 당분간은 자갈과 부직포를 까는 골재 포설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중화와 상수도 개선 사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지만 다음 달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경기에 불편한 비포장길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신부 문화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거리로 인식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인 1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앞서 7월 20만 원 이하 주택분 연납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도내 27개 업체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충청남도에 신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 8곳, 논산 6곳, 아산과 당진 각각 5곳 등입니다. 도는 충남연구원 그리고 각 시군과 TF팀을 꾸리고 업체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의 대일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 중 7.94%인 30억 6,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규제 대상 품목은 29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남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77명, 초등 278명, 특수 57명 등 모두 401명입니다.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 신도시 1, 2생활권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200대가 배치됐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진 건데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김우순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스마트폰에 민간 운영업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앱을 통해 자전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전거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 과정은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을 이용해본 시민이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돌릴 때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전력이 작동하지 않다가 페달을 구르는 즉시 전력이 작동하기 시작해 또 페달을 멈추는 순간 전력이 끊기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다소 생소했지만 조금만 타보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장점은 역시 큰 힘 들이지 않고 시속 20km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자전거를 타는 약 30분 동안 땀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또 모터의 힘과 속도를 본인의 취향이나 운전 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무겁기 때문인지 작은 충격도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요금은 이날 정확히 28분을 이용했는데 모두 2,920원이 나왔습니다. 최초 5분간 500원에 1분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늘고 여기에 보험료 120원이 더해진 요금입니다. 버스 이용료보다 비싼 편이어서 결국 선택은 이용자의 몫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어울링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보다 또 전기 자전거가 주는 서비스가 또 좋다고 판단하면 그걸 또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된 세종시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가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하다는 추석 명절. 하지만 소외계층에게는 더 외로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웃게 할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9월에 산타를 자처한 봉사자들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햅쌀과 한과부터 사과와 포까지 추석 제수용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제수용품을 바쁘게 옮기는 사람들, 바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입니다. 용품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상자에 담자 어느새 선물 꾸러미가 탄생합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은 세종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또 이번 한가위를 맞아갖고 아주 풍성해지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이 빨라질수록 사랑의 나눔 상자도 쌓여만 가고 나눔 상자를 받고 기뻐할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치 9월의 산타가 된 기분입니다. 뜻깊은 일이잖아요.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쁘실까. 저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한가위에 다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스레 포장된 사랑의 나눔 상자를 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한 곳은 홀로 계시는 원연순 할머니 댁. 안부는 물론 옆에서 말동무도 대줍니다. 원할머니는 사랑의 나눔 상자 덕에 올해도 차례를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차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추석에 만들어진 사랑의 나눔 상자는 세종시 관내 어려운 이웃 4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어려운 이웃들의 차가운 외로움도 녹아내리고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배려한다는 게 그래도 뭐 큰 적은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좀 뿌듯함과 기쁨을 갖고 이렇게 항상 동참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산타를 자처한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기에 올 추석도 훈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정원으로 유명한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이 12일부터 확대 개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6동부터 2동까지로 제한돼 있던 옥상 정원 관람 구간을 6동부터 1동까지 일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람 시간은 하루 2차례에서 5차례로 출입 인원은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접수도 허용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 1,15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1개의 신규 노선을 포함한 모두 8개 광역도로 노선에 대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행복도시에서 공주 구간과 오송에서 청주 1구간, 오송에서 조치원 구간 등 3개 광역 노선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지원 규모는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01년식 이전 차량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2002년식과 2003년식은 19일과 20일, 2004년식 이후 차량은 23일과 24일 세종시청 1층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109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사전 예고된 인원보다 13명 늘어난 것으로 유치원 교사 7명과 초등교사 100명, 특수학교 교사 2명 등입니다. 은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으로 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